안녕하세요. 오늘은 농구공과 농구 골대를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농구공이 골이 나는 애니메이션까지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세팅 파일 불러와 주시고 이 몽키 오브젝트는 삭제해 주세요. 그리고 UV 스피어를 추가해 주시고 이 상태창에서 세그먼트는 16 그리고 링은 8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슬래시를 눌러서 이 스피어만 수정을 하겠습니다. 로테이션 X축으로 90도로 정면을 보게 해주신 다음에 에딧 모드로 들어가 주세요. K로 이 나이프 기능을 켜고 여기에 있는 버텍스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마우스를 옮겨보면 이렇게 빨간색 라인이 생기고 이 라인만큼 엣지가 생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마우스를 반대편에 있는 버텍스까지 가서 클릭을 하고 이렇게 변했을 때 엔터를 누르면 이 엣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K 버텍스 클릭하고 반대편에 있는 버텍스 클릭한 다음에 엔터 눌러서 엣지를 이 두 줄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엣지 선택 모드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만큼 선택을 하고 커맨드 X로 딜리트 해주세요. 그리고 숫자 1 버텍스 선택 모드로 아래에 있는 버텍스 선택하고 G를 두 번 눌러서 슬라이드 상태로 위치를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고요. 이 위에 있는 버텍스도 G를 두 번 눌러서 아래쪽으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옵션 Z로 엑스레이 모드로 봐주시고 여기 아래에 있는 버텍스를 선택을 해서 X 버텍스 딜리트를 하고 사이드 뷰로 봐주신 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부분도 선택을 하고 X 딜리트를 해서 이 부분만 남게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주신 다음에 모디파이어에서 Add Modifier 미러를 추가해 주세요. 엑시스의 X는 빼고 Y랑 Z를 선택하고 커맨드 A로 어플라이 해주세요. 그러면 아래쪽 그리고 뒤쪽에 이 남겨놨던 메쉬와 똑같은 메쉬가 반전이 돼서 생성이 됐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이드 뷰로 보면은 이게 완전한 구의 형태가 아니어서 이것도 변형을 할 건데요. A로 전체 선택하고 상단에 있는 메쉬 탭에서 트랜스폼 투 스피어를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옮겨보면 이 팩터가 조절이 되고 그래서 이 팩터를 그냥 1로 올려주시면 메쉬가 이 스피어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엣지 선택 모드에서 옵션을 누른 상태로 가운데 있는 엣지를 선택을 하면 여기 이어져 있는 엣지가 다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중복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옵션 그리고 Shift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이 부분에 엣지를 선택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이 엣지를 선택을 하고 이 선택된 엣지로 그 농구공의 그 곡선 라인을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서 커맨드 B 베벨을 추가해 주세요. 그래서 베벨은 세그먼트 2로 가운데 엣지가 하나 더 있게 만들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이 가운데에 있는 엣지들을 다 선택을 하고 커맨드 B 베벨을 추가해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이 엣지와 가깝게 베벨의 크기를 키워서 넣어주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옵션 S로 사이즈를 줄여보면 이렇게 이 라인이 움푹 파이게 되고요. 여기서 똑같이 가운데에 있는 엣지를 다시 선택을 하고 커맨드 B 베벨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있는 엣지와 가깝게 베벨 크기를 키워주세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한 번 더 옵션 S로 사이즈를 줄여서 안쪽으로 더 넣어주고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커맨드 숫자 2로 सब디비전 서페이스 추가해 보면 이 농구공의 라인까지 만들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쉐이드 오토 스무스 해주세요. 슬래시로 밖으로 나와 주시고 이 공은 좀 이쪽 앞으로 당겨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구 골대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커브에서 베젤 커브를 추가해 주세요. 그래서 이 베젤 커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슬래시로 안으로 들어오고 로테이션 X 90으로 정면을 보게 한 다음에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이 커브로 농구 림에 붙어있는 그물망을 만들어 줄 거고요. 제가 만드는 그 곡선대로 따라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일단 이 정도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지오메트리 탭에서 여기에 뎁스를 한 0.05 정도로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모디파이어 프로퍼티에서 Add Modifier 그리고 미러를 추가해 주세요. 미러에 여기 클리핑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딧 모드로 들어와서 A로 전체 선택한 다음에 G, X축으로 옮겨서 보시면 일단 이 부분들은 이 클리핑 때문에 이어지게 되고요. 이거는 로테이션해서 좀 형태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차되는 것처럼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래서 위에는 좀 길고 약간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Shift A 베젤 커브 하나 더 추가해서 로테이션 X 90도 그리고 로테이션 Z축으로 90도로 해서 이 끈을 잡아주는 고리를 만들 거고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리고 이 정도로
만든 다음에 이것도 depth를 0.05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와 Shift를 누르고 이 그물망을 선택한 다음에 이 그물망에 액티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커맨드 J로 오브젝트를 합쳐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에딧 모드 들어와 보면 오브젝트가 합쳐지게 되고, 여기서 모디파이어 프로퍼티에서 어레이 모디파이어를 추가해 주세요. 어레이 모디파이어는 이 오브젝트를 복제를 해주는 기능인데, 복제를 할 때 얘네 둘이 교차되게 붙여줘야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x 값을 줄여보면 x축으로 움직이게 되고, 겹쳐서 보일 수 있게 위치를 옮겨주면 되는데, 지금 이 교차되는 부분의 크기가 제각각이어서 이 부분도 좀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중 비슷한 크기로 한 다음에 여기서 x값을 옮겨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어레이의 카운트는 10까지 입력을 해서 복제를 10개로 만들어 준 거고요. 여기 depth를 조금 더 올려서 이 끈의 두께를 조금 더 크게 변형하겠습니다. 아이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 그물망을 둥글게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커브에서 서클 커브를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서클 커브쯤에 내려주고, Add 모디파이어에서 커브 모디파이어를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커브 오브젝트의 스포이드를 클릭을 하고, 여기 서클 커브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 서클 커브의 원에 맞게 이 지정했던 오브젝트가 둥글게 변형이 되고요. 그래서 이 서클 커브의 사이즈를 키워서 보면 이렇게 틈이 생기는데, 이 틈을 다른 부분이랑 비슷하게 교차시켜 주세요. 이 정도. 그리고 전체 선택하고 사이즈를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클 커브를 클릭을 하고 여기에도 depth를 추가해서 바로 림의 그 형태를 만들어 줄게요. 이 정도? 근데 이 고리가 좀 통통해서 여기 사이를 선택을 하고 Y축으로 사이즈를 줄이면 이 고리의 간격이 줄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보면 아직도 그런데, 다시 Y축으로 줄여서 이 정도로 하고 림을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조금 더 내리고, 그
그 다음에 이 그물망이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쪽으로 모이면서 이런 곡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만들어 줄 건데요. 먼저 실린더를 생성하고 실린더를 이 그물망에 맞게 사이즈를 수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커맨드 R로 루프 컷을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루프 컷의 개수는 이 정도로 많이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상태일 때는 ESC로 하고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 주신 다음에 이 그물망은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컨버트 투 메쉬로 커브로 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메쉬로 변경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디파이어에서 서페이스 디폼 모디파이어를 생성해 주세요. 그리고 이 타겟을 실린더에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바인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사이즈를 변경해 봤을 때 이 그물망이 같이 이 실린더에 맞게 수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주황색 아이콘 클릭하고 뷰포트 디스플레이에서 디스플레이를 바운드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실린더에 그 솔리드가 보이지 않고 이렇게 작업하기 편하게 바뀌고 여기서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여기 밑에 있는 엣지를 옵션을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 밑에 밑면을 선택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알파벳 O를 눌러서 프로포셔널 에디팅을 켜주시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줄여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마우스 휠을 올리면 버텍스가 영향을 받는 이 영역을 수정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옮기면서 사이즈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의 영역을 조절해 가면서 사이즈뿐만 아니라 이렇게 위치도 같이 수정을 해주세요. 수정할 때 Shift를 누르면서 조절하면 조금 더 미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수정하고 그 다음에 이 서클 커브 선택해서 이것도 마우스 오른쪽 컨버트 투 메쉬로 변경을 해주시고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페이스 선택 모드로 바꿔주신 다음에 옵션을 누른 상태로 이 페이스들을 옵션과 시프트를 눌러서 이 정도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Shift D를 누르면 선택된 만큼 복제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클릭하지 않고 ESC 해주시고요. 그리고 P 셀렉션해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 보시면
방금 선택해서 복제했던 메쉬가 이렇게 레이어로 분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는 솔디파이 모디파이어를 추가하고 틱니스를 마이너스 0.05 정도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커맨드 숫자 2로 सब디비전 서페이스까지 추가해 주세요. 다시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 솔디파이 때문에 이 메쉬가 보이지 않아서 이 솔디파이의 두 번째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에딧 모드로 들어왔을 때는 이 솔디파이가 적용되지 않은 모습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4개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익스트루드를 해주시고 Y축으로, 그리고 이 메쉬를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S, 여기 프로포셔널 에디팅은 다시 알파벳 O를 눌러서 꺼주고 S, Y축으로 0을 입력을 하면 이 메쉬가 평평하게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커맨드 R로 루프 컷을 추가해 주시고요. 한 이쯤에 옮겨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S, Y축으로 0으로 평평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페이스 2개를 선택을 하고 아래쪽으로 익스트루드 하고 이 부분은 X축으로 줄여서 조금 모여있는 모양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सब디비전 때문에 이렇게 뭉툭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루프 컷을 이용을 해서 뾰족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커맨드 R 루프 컷을 여기 가운데 부분에 추가를 하고 이 슬라이드 상태에서 이 뒤쪽으로 엣지를 옮겨주세요. 여기에도 루프 컷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Z 엑스레이 모드로 여기에 있는 버텍스를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고 살짝 이쪽으로 위치를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는 백보드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플레인을 추가해주고 로테이션 X 90으로 정면을 보게 한 다음에 뒤쪽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꼴대 림 부분에 맞춰서 옮기고 조금 더 위쪽으로 옮긴 다음에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여기서 सब디바이드를 해서 면을 나눠 줄 건데요. 컷은 2로, 아니 3으로 추가해 주세요. 이 4개의 페이스로 그 백보드에 네모 영역을 만들어 줄 거라서 이렇게 가운데에 있지 않고 살짝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엣지를 선택을 해서 아래쪽으로 내리고
이 정도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버텍스, 오른쪽에 있는 버텍스를 같이 선택을 한 다음에 베벨을 추가해 줄 건데요. 이렇게 두께가 없는 버텍스 하나만 있을 때는 베벨을 추가할 때 커맨드 B가 아니라 커맨드 Shift B로 추가를 해 주셔야 돼요. 세그먼트는 이 정도 해서 추가하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위에보다는 덜 둥글게 해서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스를 4개를 선택을 하고 I로 인셋을 추가해 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매터리얼을 다르게 가져가서 네모 영역을 만들 거고요. 조금 더 이 부분을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A로 전체 선택하고 뒤쪽으로 익스트루드 해주세요. 그리고 커맨드 숫자 2로 सब디비전을 추가하고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이 부분에 커맨드 R로 베벨을 추가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면이 생기면서 이렇게 뭉툭했던 부분을 조금 더 각지게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커맨드 B로 베벨을 또 추가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뾰족한 모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운데 엣지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세그먼트는 1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쉐이드 오토 스무스 해주시고 A로 전체 선택한 다음에 다 같이 적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페이스 선택 모드로 이 부분의 엣지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이어져 있는 페이스가 다 선택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옵션 Shift를 누르고 클릭하고 여기도 선택을 해서 이 겉 테두리 부분을 선택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Shift D 복제를 하고 ESC 해주신 다음에 P 셀렉션 해서 똑같이 이 레이어를 분리시켜주면 돼요. 분리된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A로 전체 선택하고 옵션 알파벳 E를 눌러서 익스트루드를 할 건데, 여기에 있는 페이스 얼롱 노말로 익스트루드 해주세요. 그래서 바깥으로 이렇게 익스트루드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제 꼴대까지 완성이 됐고, 슬래시를 눌러서 밖으로 빠져나와 주세요. 이 카메라는 일단 좀 뒤쪽으로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구공을 꼴대까지 이렇게 가져와 보고 크기를 비교를 해 보세요. 그래서 농구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크기 때문에 사이즈를 줄여서 농구 골대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사이즈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농구공은 여기에 위치를 옮겨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애니메이션을 추가할 건데, 농구공이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서 골이 날 수 있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작업창을 올려서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키프레임을 추가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 피직스 프로퍼티에서 리지드 바디를 추가해 주세요. 그러면 이 오브젝트에 이제 물리가 적용이 돼서 재생해 보면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 이 상태를 만든 다음에 컬리전에서 여기 쉐입은 메쉬로 바꿔 주시고요. 그래서 이 공이 이렇게 튀어 올랐을 때 이 백보드에도 맞아야 되고, 이 림에도 맞아야 되고, 이 그물망도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나머지에도 똑같이 리지드 바디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이 리지드 바디를 추가하고 여기서 타입을 액티브가 아닌 패시브로 변경을 해주면 액티브인 애는 이렇게 움직이지만 패시브로 설정되어 있는 오브젝트는 움직이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콜리전 탭에서 여기도 메쉬로 바꿔주고 다른 오브젝트에도 똑같이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물망에도 추가를 해야 되는데 리지드 바디가 아니라 클로스로 추가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그물망에 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서페이스 디폼 했던 이 실린더 오브젝트에 추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린더에 클로스를 추가하고 이 밴딩 모델에 리니어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이 스티프니스 탭에서 이 세 개의 값을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한 번에 숫자를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2로 입력을 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재생해 보면 이 그물망이 아래로 떨어지는데 고정을, 위에 부분을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실린더에서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여기 위에 있는 엣지를 옵션을 누른 상태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위에 면을 선택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버텍스 그룹에 에셋을 추가하고 이거는 핀이라고 입력을 하고 여기에 이 선택된 메쉬를 어사인을 하면 이 그룹에 이만큼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클로스에 넘어와서 여기 쉐입 탭에 들어가서 핀 그룹에 아까 생성했던 이 버텍스 그룹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재생해 보면 여기에 고정이 돼서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 그 सब디비전 서페이스를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림이랑 그물망에도 같이 추가를 해주세요. 추가는 했는데 좀 버벅거려서 이거는 이 모니터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지금 시뮬레이션 그냥 작업창에서 सब디비전이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좀 버벅이는 게 없어질 것 같아요. 렌더링 할 때는 सब디비전이 적용된 상태로 렌더링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농구공을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서 이 골대에 골인이 되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I 로케이션 키프레임을 추가하고
20프레임쯤 가서 일단 여기 애니메이티드에 체크를 하고 위치를 한 위 그리고 살짝 오른쪽에 위치를 옮겨주세요. 그리고 다시 로케이션 키프레임을 추가하고 0번 프레임 와서 재생해보면 이 공이 이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포물선을 그려서 이 골대에 골인이 되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 주려면 여기 한 10번 프레임에 와서 이 애니메이티드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키프레임이 생성이 되고 11프레임에 가서 애니메이티드 체크 해제하고 키프레임을 추가해주세요. 그러면 이쯤에 애니메이티드가 기능이 없어지게 되고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이거는 조금 더 높이 그리고 살짝 오른쪽으로 더 가야 할 것 같아서 다시 20분 프레임에 와서 위치를 옮겨 줄 건데, 여기 애니메이티드에 체크를 해야지 옮긴 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 체크를 하고 다시 옮긴 다음에 로케이션을 추가해 주세요. 다시 0번 프레임 와서 재생해 보면 다시 애니메이티드 체크하고 조금 더 높이 옮겨 보겠습니다. 로케이션 키프레임 추가하고 재생해 보면 어우, 노골인 것 같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조금 더 높게 해서 그래서 이게 정말 그냥 실제로 골인을 시켜야 되는 작업이라서 계속 위치를 옮겨가면서 사이즈는 크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골을 못 넣는 거. 여기 이 콜리전에 리지드 바디에 콜리전에 쉐입을 메쉬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 잘 확인을 해서 메쉬로 변경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클린하게 들어가는데 조금 백보드에 맞고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그물망에는 영향이 없는데 이것은 리지드 바디랑 이 클로스랑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영향을 받을 수 있게 작업을 해야 하고요. 방법은 이 농구공을 Shift D로 복제를 해주세요. 복제하고 ESC 해주시고
복제된 이 농구공에는 리지드 바디를 끄고 여기 콜리전을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키프레임도 다 이렇게 선택하고 딜리트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이즈를 살짝만 키워주세요. 그리고 리지드 바디가 적용된 농구공과 콜리전이 적용된 농구공 두 개를 선택을 하고 리지드 바디가 부모인 상태로 액티브가 되어 있는 상태로 커맨드 P 페어런츠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다시 재생해 보면 컬리전은 클로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물망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좀 옮겨 보겠습니다. 이제 매터리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작업창에서 매터리얼 프리뷰로 봐주시고요. 먼저 이 백보드에 있는 테두리 부분을 선택을 하고 매터리얼을 추가하겠습니다. 베이스 컬러는 검정색으로 추가하고 그 다음에 림 부분에도 똑같이 검정색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물망은 드리얼 추가해서 하얀색으로 하고 천이기 때문에 좀 반사되는 빛이 적어야 해서 이 러프니스는 0.8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백보드 판에도 매터리얼을 추가하고 좀 파란색, 하얀색 이 정도. 그리고 이 백보드에 사각형을 넣어줘야 하는데 이 영역이 저는 조금 더 큰 게 좋을 것 같아서 수정을 할 건데 얘만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테두리까지 같이 선택을 한 다음에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살짝 위로 올리고 이렇게 하고 이 백보드 판만 선택해서 에딧 모드로 들어가고 페이스 선택 모드로 여기에 있는 엣지를 옵션을 누르고 선택을 하면 이 사각형이 다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에셋을 추가하고 여기에 어사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매터리얼을 생성하고 베이스 컬러를 저는 핑크색으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추가했는데 지금 सब디비전 때문에 이렇게 이상하게 매터리얼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여기에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N을 눌러서 트랜스폼 창을 띄우고 여기에 민 크리스를 1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 메쉬에 맞게 잘 적용이 되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농구공에 매터리얼을 추가하겠습니다. 매터리얼 생성하고 농구공에 매터리얼을 저는 생성하지 않고 핑크색으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이 라인 부분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에셋 추가하고 어사인 해주세요. 어사인하고 이건 검정색으로 추가하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렇게 꼴린이 되는데 저는 이 그물망이 너무 크게 움직여서 이거는 사이즈를 줄이겠습니다. 얘는 지금 콜리전이 적용된 농구공이니까 얘 말고 여기서 있는 이 스피어를 선택을 해서 사이즈를 조금 줄이고요. 다시 시뮬레이션 해보면 제가 백보드를 움직여서 그런지 아까랑 시뮬레이션 되는 게 다른 것 같은데 조금만 뒤쪽으로 옮겨서 다시 시뮬레이션 해보면 저는 이 꼬린되는 애니메이션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속 수정을 더 할 텐데 저처럼 수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눈을 껐던 그 벽을 다시 보이게 할 건데요. 옵션 H를 누르면 눈을 껐던 오브젝트들이 다시 보이게 되고 이 벽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그 검정색 배경으로 추출하게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여기 렌더 프로퍼티에서 이 필름 탭에 트랜스페어런트에 체크를 해주세요. 나머지는 PNG로 추출이 되는 알파로 추출이 되는 건데 영상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알파 값으로 추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하고 카메라 각도를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재생을 해보면 저는 이 공이 올라오는 지점까지는 영상이 필요 없고 여기서 공이 떨어져서 골이 나는 것까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추출을 할 거고요. 그 전에 먼저 이 실린더를 선택을 하고 피직스 프로퍼티에서 클로스에 있는 이 캐시 탭에 베이크 올 다이나믹스를 해주면 되는데 먼저 저는 35부터 130 프레임까지만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는 130 그리고 베이크 올 다이나믹스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재생해 보면 여기서부터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되고요. 이렇게 하고 아웃풋 프로퍼티에서 여기 저장될 경로를 지정을 하고 파일 포맷을 AVI JPG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레졸루션 값은 이게 렌더링이 꽤 오래 걸릴 거라서 1000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렌더 프로퍼티에서 여기 렌더 맥스 샘플을 60으로 수정을 해서 렌더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렌더 탭에 애니메이션은 렌더 애니메이션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